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6천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5천 선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석혜원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53.06포인트 오른 6,022.70으로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6,000피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장중 5,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 중이지만 개인이 7천억 넘게 매수하며 지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20만 전자를 달성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25% 오른 20만 2,500원의 거래를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0.7% 오른 101만 2천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9.27포인트 오른 1,174.27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가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벌려온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치는 최장 7박 8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가장 먼저 오른 쟁점 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우리 증시의 체질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이 충분한 토론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반발했습니다. 적절하게 판단해서 소각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해서 기업이 자금 관리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걸 왜 정부가 무조건 팔아라.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로 종결되고 법안은 즉각 표결 처리됩니다. 이후에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그간 별러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이 상정됩니다. 하루에 한 건씩 야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최장 7박 8일 필리버스터 전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입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제한해서라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반발 중이어서 국회는 한동안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3대 사법개혁안 역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왔던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반대 뜻을 밝혔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상황, 이번 회의 역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안을 찬성해온 시민단체도 현재 입법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연대는 판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란 주장입니다. 법관 징계 절차 같은 것들을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서 이 법관들을 통제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민변도 대법관 증언법은 다양성을 반영할 후보를 추천할 개선안이 누락됐다. 재판소원법은 재판소원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실무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서는데 여기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들어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했습니다. Today I will sign an order to impose a 10% global tariff under Section 122.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 날 돌연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 관세 세율 인상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친 뒤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0% 글로벌 관세는 한국 시간 어제 오후 2시 1분을 기해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특정 국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고 있다 드러나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During that time, it is very likely that those studies will result in higher 232s, higher 301s, and it will get us back to the same tariff level. 국방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할 경우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집권 2기 주요 입법 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첫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관세 정책은 물론 이란과의 핵 협상, 이민 정책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번엔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가 미국을 찾았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고 지난해 10월 방한을 계기로 만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추진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 국무부 등과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측은 일관되게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 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고 아직 유의미한 동향이 있진 않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편 조선협력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북핵 수석 대표인 정현두 외교전략 정부본부장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 테이블에 북미 대화 주제도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서 이번엔 투기용 농지 문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거쳐 농사를 안 짓는 경우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폭등한 집값에 정상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농지를 정조준했습니다. 귀농 귀촌하려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산골짜기 있는 뭐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특히 관리 부실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며 관계부처를 질타했습니다. 농지는